세 번째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가 보일 수 있게 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발표의 주제는 바로 다기능 재료이며 그 재료의 합성 및 특성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전부 포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 중에서 몇 가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화합물을 개발하고 그리고 하나의 재료로 여러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다기능 재료를 개발하는 일은 이 재료학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론 이런 재료에는 복잡한 조성을 가진 무기 산화물이 포함되게 됩니다. 복합 산화물 내 양이온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실제 사용에 더 효과적인 새로운 화합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료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이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이러한 다기능 재료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다기능 재료는 하나의 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특성을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본질은 하나지만 이 다기능 재료를 통해서 여러 특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합 산화물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치를 개발할 수 있는데 특히 이 강유전성 및 앞전 변환기 그리고 터치 센서나 고체 전해질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주 활용되는 분야는 바로 이런 히토류 원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 무기 산화물을 활용하는 것이 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합 산화물의 주요 합성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방법은 이미 오랫동안 활용되어 와서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식화학 그리고 습식화학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합성 과정에서 화학적 균질화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를 생산하여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화학적 균질화 방법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형과 비평형이 있는데요. 평형 균질화 방법은 마이크로 화포화의 흡착 농도를 이렇게 제거하고 그 용도의 흡착 농도를 증발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평형 방법으로는 졸결 공정이나 저온화학 기술, 분무 건조 기술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그렇게 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바로 공침 방법인데요. 이 경우 시작 성분의 농축 용액이 침전 이온을 포함하는 용액과 혼합되어서 이 표적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이온과 함께 불용성 염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바로 이 침전물과 초기 용액 사이에서 동일한 화학 양론적 비율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용액 내 불순물이 형성되어서 불순이온이 흡착되어 오염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침 방법의 다른 형태로는 용매를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고분산 제품을 얻으려고 할 때 자주 사용되며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침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산화물인 구리산염이나 바나듐 산염, 그리고 히토륨 원소를 활용한 주석 산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졸겔 방법을 사용한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을 사용해서 구연산염 방법을 강조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졸겔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화합물은 주석산염이나 히토류 금속의 티탄산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일부 시스템에선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인 바로 탄소 함유염으로 이 함유물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 네,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과의 연구진은 그 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기술은 주로 고온 기술입니다. 복합 산화물을 얻기 위한 이 고온 기술인데요. 이 고온에서 고체상 반응을 일으켜서 초기 산화물을 가공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 열 처리를 한 초기 산화물을 화학 양론적 비율로 이 기계를 사용해서 교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산화물을 믹싱을 하고 태블릿을 압축해서 이 주어진 조건과 특정 온도에서 하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합성을 제어하는 방법은 이 하수 시간을 선택하고 또 이 최적의 온도를 찾아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 한 번의 하수 과정을 통해서 표적 제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 보여진 바와 같이 3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단계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체상 합성에서 다형성 변형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이 고체의 반응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드웰 효과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구성 요소 중 하나의 요소의 융점이 낮다면 예를 들면 이 다른 요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의 요소의 융점이 낮다면 이 고체상 합성
과정 중에 열 처리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온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순수한 단상 제품을 이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바로 이 궁정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과 고온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3단계인 이 균질화 방법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기계식 분쇄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응 혼합물이 분쇄 매체 재료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료들은 다양한 산화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도가니의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듐, 납, 비스무트 산화물을 포함하는 이런 화합물은 백금이나 산화 알루미늄으로 만든 도가니를 활용했을 때 그러한 백금이나 알루미늄으로 오염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리듐으로 만든 도가니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커지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가니를 활용할 때는 불활성 또는 약간의 산화성을 띠는 이런 가스 조건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제품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이며 특성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결정 바나듐산 가돌리늄을 생성을 할 때 이 산화물 내에 많은 수의 색 중심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은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결정으로는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료를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재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방법인 엑스레이상 분석, 원자 방출 분광법, 라만 분광법, 전자현미경 등을 활용해서 이 분석 시료의 성분과 구조를 연구하고 이 구성 요소와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 얻은 복합물의 안정성과 상전이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확립하고 열 역학적 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 역학적 계산을 기반으로 복합산화물 획득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양자화학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실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장비를 활용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위해서 활용하는 장비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비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어서 이런 기타 장비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연구진이 이번에 합성한 복합 산화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물인데요. 현재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더욱더 실용적인 활용을 위해서 해당 연구를 그쪽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연구는 기본적으로 실험적인 연구이며 고온 열량 측정법, 또한 주차 전자 현미경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성 최적화에 관한 복합 실험을 연구하면서 열적 고동 및 고온 열 용량에 관한 연구 또한 진행하고 있으며 산화물 재료가 복합 재료로 사용될 때 거동을 예측하고 다양한 조건 하에서 단결정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침식적인 환경이나 고온에서 복합 재료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예측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체상 합성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계적 활성화 및 냉간 등압 프레스를 사용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복합 산화물 개발을 위해서 우리 연구진은 주로 기초적인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한 산화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해당 슬라이드에는 이러한 종합적인 공식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회석과 유사한 화합물이 유망재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고 있지만 이러한 형식으로는 우리 연구진이 연구하고 있는 이러한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연구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회석 결정 격자의 특성은
구조를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광범위한 비율로 이온 교환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온 교환은 해당 조성을 레이저 매체 및 형광 물질로서 활용하게 하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그리고 화학 기술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펀트 이온이 아파타이트의 전자적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흥미롭다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이러한 농도 비율과 원자 유형이 기본 화합물의 다양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적용 방법에서 발광체가 LED 칩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이 작동 중에 발광체가 눈에 띄게 발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특히 스펙트럼의 적색 영역에 있는 형광체의 안정성을 분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로 돌아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형광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 수천 개의 과학 및 기술 연구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프로젝트에서 고려되는 이 매트릭스의 등급은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 등급의 가장 단순한 화합물인 이 납바나데이트는 연구되었었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연구되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실험 및 이론적 연구의 결과로 얻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재료의 화학 성분, 결정화학적인 특징, 열 물리학적 특징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한 조성의 화합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건식 공정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건식 공정은 화학 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용매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계화학을 사용하여서 고온으로 고체상 합성을 하는 이러한 방식은 덜 자극적이며 독성 또한 적습니다. 기계화학적인 공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라믹 분말을 사용하는 습식 공정 및 기존의 고체상 반응을 사용하는 것보다 우수합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공정은 저가이며 널리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화물을 출발물질로 사용하여 중간 단계인 하수 과정을 건너뛰기 때문에 공정이 더욱더 단순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추출된 분말은 기존의 고체상 반응과 습식화학 반응을 거쳐서 추출된 분말보다 더 높은 소결성을 가집니다. 우리 연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슬라이드에 보여지는 내용은 앞으로 3년간 우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연구진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계획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계획의 성과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의 결과는 이온 교환 및 화학적 균질화 방식에서 평형 방식을 선택하여서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도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복합 산화물이 다기능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